지은이랑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는 24/7에 항상 붙어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모두가 두 사람이 중복된 노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하고 예쁘고 항상 활기차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나는 다소 조용하고 말이 없고 내성적이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항상 함께할 필요는 없지만 둘 중 한 명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 명이 반드시 즉시 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추억들을 같이 보냈는지. 땡땡이 치고 골목 상권 떡볶이 가게에 가서 허겁지겁 먹고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겁먹은 것부터 옥상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보며 세상 이야기를 다 하는 저녁까지. 어떤 날은 우리 둘이 밀크티 한 잔을 들고 단골거리를 돌아다니며 어떤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바꾼 것과 같은 어려운 시험 이야기부터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는 날도 있다. 그 추억이 아무리 평범해도 항상 기억에 남아요. 옆 반 친구를 좋아했던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두 사람은 앉아서 그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추측하고 몰래 편지를 썼지만 아무도 보낼 용기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은이가 부모님이 너무 바쁘고 눈치채지 못할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는 긴 밤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조용히 듣고 가끔 몇 마디를 위로하고 무의미한 웃음으로 그녀를 그 나쁜 기분에서 끌어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커서도 인생에서 다른 갈림길에 들어서도 이 우정은 처음 날처럼 견고할 것이다. 근데 인생은 아무도 미리 말을 할 수 없다. 어떤 것들은 영원히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희박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화이다. 고3에는 모두가 공부와 시험으로 바쁘지만 여전히 식당에서의 대화는 우리의 소중한 휴식 시간이다. 그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성적에 관한 것이었고 곧 다가올 수능에 관한 것이었고 곧 우리의 다른 모든 수다처럼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룹 중 한 명이 뜻깊게 웃으며 지은에게로 돌아섰다. 아, 요즘 선우랑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둘이 뭐 있어요? 그룹은 즉시 반응했고 마치 방금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소란스럽게 웃고 놀렸다. 지은이도 따라 웃으며 그냥 친구라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왠지 그때 나는 한마디만 했다. 아이고 지은이가 선우 좋아하면 안 어울려. 그런 말할 때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연하게 농담한 것일 뿐 깊은 뜻은 없다.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 무해해 보이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지은이는 반박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해. 그 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들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게 평소처럼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이는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리 둘 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모두가 걱정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지은이가 저한테 제일 먼저 문자하고 밥 먹자고 하거나 단체로 공부하자고 하거나 그냥 바보 같은 짤 같은 거 보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도 이전보다 더 짧고 차가운 답변만 받았다. 학교에서 우리는 여전히 매일 만나고 여전히 같은 조에 앉아 있지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지은이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가끔은 저를 놀리려고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침묵을 지키며 가끔 어색하게 약간 웃다가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그날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런 사소한 농담 하나 지은이가 이렇게까지 화낼 만한가요? 아니면 또 모르는 게 있을까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다.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놔두고 언젠가는 원래대로 돌아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어느 날 지은이가 다른 친구랑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나는 단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이 가슴을 졸이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는지. 그런데 결국 나는 여전히 그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해요. 지은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선우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자 메시지를 할 때도, 선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웃어 넘길 뿐이다. 그리고 그날 제가 매점에서 했던 말이 안 어울려. 아마 지은이한테 그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처럼 보였다. 우정이란 건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끈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니 작은 균열도 있어서 모든 것을 서서히 붕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깨닫기 전까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은이가 그냥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냥 기분 안 좋은 날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화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내 메시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빠르게 응답되지 않으며 때로는 짧은 응답일 뿐이며 열정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은이는 우리 둘만큼 친해본 적이 없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제가 다가갈 때마다 지은이가 일부러 저를 피하듯 외면해요. 걱정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감히 직설적으로 질문을 못해요. 일부는 질문을 하면 받은 대답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일부는 내가 계속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은 몇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가 점점 벌어졌어요. 결국에는 못 참겠어요. 학교 후 어느 날 지은이가 교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걸어와 막았다. 무슨 일이야? 너 왜 나 피했어? 지은이가 저를 올려다봐요. 그녀의 눈은 이제 예전과 같은 친숙함이 없다.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웃던 날의 따뜻한 빛도 남아있지 않다. 그 대신 상처받은 낯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어때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매점에서 우연히 한 말, 안 어울린다. 는 말은 지은이의 자존심을 베는 칼자국이었음이 밝혀졌다. 선우를 정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놀림을 받을까봐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 앞에서 상처를 입혔다. 나는 아무 의미도 없다.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모든 것은 단지 농담일 뿐이다. 근데 지은 씨한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말했어. 지은이 말투는 화도 안 내고 나무라지도 않았다. 다만 약간의 슬픔이 섞인 실망이 있을 뿐이다. 그 순간 나는 때때로 상처는 가혹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격렬한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노도 지나친 비난도 없다. 침묵만이 계속되었다. 지은이는 그날 이후 자신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복도를 지나가고 여전히 교실에서 마주친다. 근데 예전에는 서로 한 번 보고 웃으면 이제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여 인사할 수 있어요. 우정이란 때로는 깨지기 위해 큰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작은 균열만 있으면 제 시간에 치유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점차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 같이 앉아서 다 털어놓고 옛날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마주할 때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둘 다 한때는 정말 아름다웠던 우정이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못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때때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날 내가 그 말을 안 했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까요? 그날 이후로 말이 없어졌어요. 명백한 진술이나 폭발적인 말다툼 때문이 아니다. 그냥 모든 것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지은이가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가 예전처럼 다시 문자를 보낼 것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코 놀릴 것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깨닫고 있다. 일단 간격이 형성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저를 익숙한 눈빛으로 보지 않아요. 반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둘 다 낯선 사람들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기다리려고 노력했지만 점차적으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한 번 더 시도하면 돌려받는 대답은 여전히 무관심일 뿐일까 두렵다.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우정은 끝내기 위해 특정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항상 큰 모순, 격렬한 말다툼 또는 배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단순히 퇴색할 뿐이다. 친했었죠.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솔하게 얘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냥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아마 그때 내가 안 했으면 모든 것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은이랑 저랑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새로운 관계가 점차 형성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여전히 궁금해한다. 그날 내가 그 말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친구일까? 그러나 삶에는 되돌리기 버튼이 없다. 내가 잘못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말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때때로 농담은 생각보다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섬세함입니다. 농담이 항상 무해한 것은 아니다. 무관심만으로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사소한 것이 우정이 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은이가 아직도 저희 우정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녀가 했던 것처럼 망설였던 적이 있나요? 그녀도 그 시절을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계속 걸어갔을까? 하지만 언젠가 지은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미안해. 내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가장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청취자를 위한 질문. 여러분들은 사소한 일로 친구를 잃은 적이 있나요? 지은이라면 용서해줄까? 저와 함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